솔직히 그 늙은 여자가 없어야 우리 인생이 편해져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식간에 거실은 얼어붙었죠. 은색 USB 위에 반사된 붉은 불빛이 깜빡였고 김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니야, 여보. 다 거짓말이야. 며느리 나영은 남편 준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짓은 끝났다. 이게 진실이야. 미자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고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갈라놓듯 비쳤죠. 그 순간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한 여자가 자신을 무너뜨린 며느리에게 되갚기 시작한 이야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골목 끝에서 떡지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김미자는 찜통 뚜껑을 열며 팔뚝에 땀을 닦았습니다. 30해를 넘게 일한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팔목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쌀을 씻고 반죽을 치대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날은 없었죠. 오직 아들 준호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식탁에 앉아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 이제 회사 못 다니겠어. 내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 그 말에 미자는 잠시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릴 적처럼 빛나고 있었죠. 며칠 후 그녀는 은행 창구 앞에서 오랜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 3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내밀며 직원에게 계좌이체를 부탁했습니다. 이 돈 제 아들이 창업하는 데 써요. 직원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만 미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들에게 영수증과 함께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대신 내 이름으로 성공해라.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엄마, 꼭 보답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미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브루잉 37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미자는 아침마다 빵을 사들고 찾아가 손님으로 앉았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고 카페는 점점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녀는 주변 상인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이에요 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몰리고 매출이 오르자 미자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바라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진심으로 행복하길. 그날 밤 미자는 낡은 통장을 덮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삶도 조금은 쉬어가도 되겠지요. 카페의 공기는 늘 향긋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향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영은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 직원들과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녀의 말은 가볍게 던진 듯 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놀란 얼굴로 묻자 나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는 손님 앞에서 저를 꾸짖었어요. 다들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이 전해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몇 시간 뒤 그 이야기는 준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실 확인도 없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퇴근 후 나영은 집에서 울먹이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나한테 욕했어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준호는 당황했지만 그 말에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자가 카페에 찾아오자 나영은 의도적으로 인사를 짧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좀 바빠서요. 그녀는 일부러 바쁜 척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어색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영은 또 다른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실까요? 가게 일도 다 저한테 맡기셨으면서. 그 말에 직원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가게엔 당분간 오지 말아요. 직원들 불편해해요.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알았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미자는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카페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사장 어머니가 좀 까다롭대. 그 소문은 하루가 멀다 하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 미자의 발걸음은 카페 문턱 앞에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선아영은 일부러 매출 장부를 들고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 달 정산이 이상해요. 어머니가 계산한 날 이후로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녀는 일부러 서류에 수정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준호는 장부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셨나? 그 말에 나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미묘한 한숨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어머니에게 매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에게 회계는 나영이 전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며칠 뒤 미자는 도시락을 싸서 카페로 갔습니다. 아들의 좋아하던 반찬을 곱게 담았지만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영이 문틈으로 그녀를 보고는 직원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만 좀 오시라 그래요. 손님들 보잖아요. 잠시 뒤 직원이 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바쁘셔서 다음에 오시래요. 미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전해줘요.
식사 거르지 말라고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게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떡집 시절 함께 일하던 이웃 조명수가 지나가다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미자 씨, 얼굴이 왜 그래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별일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조명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말보다 기록이세요. 억울한 일 있으면 꼭 남겨요. 그날 밤 미자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첫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가 시작되자 익숙한 냉소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네요. 그 짧은 문장이 파일로 저장되었습니다. 미자는 가만히 녹음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손끝은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남기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거리는 분주해졌습니다. 시장에는 송편과 과일이 쌓였고 사람들의 손에는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미자는 홀로 부침개를 부치며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아들과 함께 웃으며 전을 부치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을 켜 SNS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아영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과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그리고 장모와 나란히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위 덕분에 행복한 우리 엄마라는 문장이 화면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젓가락을 놓고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추석엔 안 오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돈 보냈잖아요. 나영한테 그 한마디에 미자는 멈칫했습니다. 나는 받은 게 없는데. 그럴 리가요. 분명 전달했을 거예요. 전화는 차갑게 끊겼습니다. 미자는 곧장 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돈 얘긴 들었는데 혹시 잘못된 건가 해서. 나영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고양이가 창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전 부치는 냄비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주워들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통화가 다시 재생되었고 나영의 말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시장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드님은 안 오셨나 봐요. 라는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바쁘다네요. 그래도 잘 지내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미소 뒤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불을 끄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침대 곁에 휴대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새로운 파일 이름이 저장되었습니다. 추석 통화 증거일. 그녀는 잠결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 얘기도 기록으로 남겨야겠네요. 며칠째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흐리고 카페 유리창엔 빗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렸습니다. 선아영은 컴퓨터 앞에서 한 장의 문서를 인쇄했습니다. 그 문서 상단엔 인지 저하 의심, 요양치료 권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호가 돌아오자 나영은 눈가를 붉히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이상해요. 전화해서 없던 일을 말하고 저를 욕했어요. 그녀는 인쇄된 서류를 내밀며 의사에게 받은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손가락으로 문서 구석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얼굴 보자. 라는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준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혼자 계시기 위험해요. 미자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USB와 문자 캡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USB를 재생하자 나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야 남편이 내 편이 되죠. 준호의 손에서 USB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녹음된 목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미자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평온한 얼굴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천천히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찻잔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판단해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전날의 커피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아영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다녀왔어요? 라는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영이 물었지만 준호는 재생 버튼만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 후 나영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야
남편이 내 편이 되죠. 그녀는 순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침묵한 채 다른 파일을 이어 재생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직원들과 대화하던 나영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일 다 망쳐놨다니까요. 녹음 속 웃음소리와 비웃음이 겹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영은 입술을 깨물며 조작이에요. 누가 편집했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이미 여러 개의 증거 파일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열어 문자 캡처와 직원 진술서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영 씨가 시어머니 험담을 퍼뜨렸어요. 나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당신을 믿으라고 마지막까지 부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나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발끝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벽에 설치된 CCTV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USB와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나영의 조작과 명예훼손은 그대로 증거로 남았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나영의 SNS는 비난으로 가득 찼고 카페는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조용히 어머니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자는 창가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잘못을 알았으면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었습니다. 미자는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조용히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조명수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록은 거짓보다 오래 가죠. 그 말은 빗속에 섞여 사라졌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맑았습니다. 김미자는 새로 연 작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새벽향기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왔고 커피 머신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떡집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직이 남긴 향기라는 문구가 그 아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매만지고 분쇄된 원두향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님이 없던 시절의 외로움은 이제 잔잔한 평화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커피 한 잔만. 준호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출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후회의 그림자 대신 단단한 다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잔을 닦으며 아들의 손등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다녀오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준호가 나간 뒤 카페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유리 진열장 아래에 둔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손을 얹었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필요 없겠죠. 라는 작은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벽에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이웃들이 향기 좋네요 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천천히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의 벚나무 가지에는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이제는 나답게 살 거예요. 그녀의 얼굴엔 오랜 시간 묻혀있던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문 앞의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아침,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